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8일 최명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를 강타하고 있는 북한 관련 두 개의 사건이 있죠. 바로 해수부 공무원 월북. 근데 그게 월북몰이냐 아니면 진짜 월북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 정권과 현 정권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019년 11월 달에 북한 어부가 귀순한 적이 있는데 그 귀순한 사람을 곧바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게 결국 북한 눈치 보기냐 아니냐, 요 두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이게 누구 책임이냐, 이걸 가지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해수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태스크포스 팀장이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관광비자로 급히 미국에 나갔다. 서주석 NSC 사무처장을 포함해 서훈 전 실장이 사실 배후였다. 그분이 최근 미국에 가 있는데 아무런 입장 발표를 안 하고 침묵하고 있다.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원래 연구원 활동을 하려면 제1 비자로 나가야 하는데 관광 비자로 급히 나갔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나간 시점이 언제냐, 그러니까 그거 얼마 안 된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게 5월 10일이니까 뭐 그 이후에 언제쯤 나갔겠죠. 뭐 5월 달쯤에 나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 그러니까 아마 본인은 이제 하태경 의원 얘기는 본인이 워낙 지은 죄가 많아서 그걸 알기 때문에 피신했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태경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국방부의 이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입장이 바뀌게 된 것, 이게 바로 이제 서훈 국가안보실장 때문이었다는데, 국방부가 24일 날, 이게 사건은 2020년 9월 21일 날 실종됐고요. 22일 날 오후 3시 반쯤에 북한 영해에 있다 하는 게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뭐 4시 어간에 이게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다 하는 걸 확인을 했고, 6시 36분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비대면 서면으로 보고를 했고, 그리고 나서 한 3시간쯤 뒤인 밤 9시 40분에 피살이 됐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 부분이 지금 도마 위에 올라 있는 거거든요. 근데 24일 날 청와대 회의 후에 시신소각 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제 국방부가 얘기를 했었는데,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확인, 눈으로 봤다. 근데 25일 날 북한에서 시신소각 안 했다, 소각한 거는 시신이 아니고 부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통지문이라는 걸 보냈고, 이때 김정은이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부유물을 소각하는데 왜 미안하죠? 자, 이렇게 되고 나서 27일 날 청와대 안보실 명의로 국방부에 너무 단정하지 말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국방부 입장이 바뀌고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 이게 아니고 추정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 9월 15일 날 녹화를 해서 18일 날 유엔으로 북한의 종전선언 제안을 하는 날이고, 실제 9월 23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 반쯤에 그 종전선언이 유엔에서 그러니까 연설을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상이죠, 영상으로. 그러니까 그게 예정돼 있으니까 9월 22일 날 혹시 그 종전선언의 뭐 제안에 혹시 흠집이 날까봐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죠. 그런 거고요. 자, 이때 서훈 실장을 배우라고 지목하는 이유는 서훈 실장이 국가안보실장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두 가지의 사건이 지금 여의도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건 외에 북한 귀순 어부, 이거는 2019년 11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보면 서훈이라는 사람은 국가정보원장이었습니다. 북한 귀순 어부 있으면 그 조사를 해야 되는 일익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곳이 국가정보원입니다. 근데 그 국가정보원 원장도 서훈 안보실장이 그 당시에 하고 있었다. 서훈 안보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국가정보원장에 임명돼서 2020년, 그러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국정원장을 했습니다. 2020년 뭐 7월인가 뭐 그때까지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도 책임이 있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 날짜가 11월 2일 날 동해 NLL을 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려왔을 때 저 사람이 그 선박에 있는 다른 선원들을 한 10여 명 정도를 살해하고 넘어왔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사했다는 것이고, 그 처음에 와서는 뭐 귀순 얘기 안 하다가 나중에 귀순 얘기하니까 뭐 진정성이 없다. 뭐 이랬다는데, 조사한 시간이 언제냐? 11월 2일 날 귀순 의사를 밝혔고요. 그랬더니 3, 4, 5일, 뭐 기껏해야 한 3일, 4일 정도 조사 이틀 정도 하고 나서 5일 날 우리 정부가 북한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5일 날 북한 어민들을 추방하고 선박까지 넘겨주고 싶다. 이렇게 먼저 통보를 합니다. 북한에. 알아서 낀 거죠. 알아서 끼었다. 그런데 아까 제가 해수부 공무원 그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제안 연설을 할 예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때는 언제냐? 우리나라에서 11월 말에 열리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김정은을 초청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문제 가지고 한참 시끄러울 때고 11월 5일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11월 5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를 김정은한테 보냅니다.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달라. 그러니까 11월 5일 날 북한 어민들을 추방하고 싶다. 이 얘기를 제안했다 그러면 이게 친서에 같은 날 같은 친서에 혹시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 11월 5일 날 귀순 어부를 북한에 넘겨주겠다. 북한이 요청도 안 했는데 이런 얘기를 북한에 했고 그 다음에 북한에 김정은을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초청하겠다. 이런 친서를 보냈고 그러니까 그게 친서 내용 편지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러니까 이게 북한 눈치 보기다. 김정은 눈치 보기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 자, 이 부분에 당시 안보실장이 누군가요? 정의용 그 후에 외교부 장관이 됐던 정의용 씨고 국가정보원장이 서훈입니다. 정의용 실장보다도 오히려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막강했을 때고 특히 이 문제는 대북 문제 아닙니까? 서훈 원장이 그 당시 원장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 특히 친서 문제 뭐 이런 거는 북한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 사람이니까 아마 서훈 원장이 거의 전담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면 서훈 원장은 이 두 가지 요즘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핵심 이슈에 다 연관이 돼 있다. 그러니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해외로 어떻게 갔느냐? 도피냐? 하태경 의원 말대로 관광비자로 가서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이냐? 요게 이제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도 북한이 그 귀순 어부를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다 하는 얘기를 국회에 가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알지도 못했다 이런 얘기죠 결국. 그러니까 서훈 이 귀순 어부 때는 국정원장 그 다음에 해수부 공무원 때는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책임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 정부가 2019년 11월 5일 날 북한에 먼저 알아서 기는 방향으로 귀순 어부 돌려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북한이 바로 다음날 그래 받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옵니다. 그래서 이 귀순 어부들 포승줄을 묶어서 눈을 가리고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냈는데 북한으로 돌려보낼 때 그 눈 가리개를 딱 떼니까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 이런 일을 벌인 사람들이 바로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핵심에 서훈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서훈이라는 사람은 정말 자기가 모든 결정을 했을까? 그렇지 않죠.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이거나 아니면 최소한도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최종 배우는 아니다. 어쨌든 간에 서훈 안보실장 또 서훈 국정원장은 이 부분에 관한 거의 최고 결정권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아마 들어오면 책임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들어오는 거야 마는 거야. 그리고 지금 나가 있는 게 도대체가 해외 도피야 아니야.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어제죠, 연합뉴스에 자기 입장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연합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협조를 해나갈 것이다. 회피할 의도는 없다. 당시 원칙에 어긋남 없이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있는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원한다. 경위와 관계없이 발생해서는 안 될 불행한 일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본인이 지금 미국에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정해진 미국 싱크탱크 초청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들어오겠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언제 귀국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죠. 그러면 하태경 의원이 얘기했듯이 서훈 전 원장의 이 비자 스테이터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비자가 뭐냐? 하태경 의원 말대로 관광비자라면요, 현재 미국과 우리는 관광비자 제도가 남아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비자, 노비자 국가입니다. 노비자. 그럼 노비자로 만약에 가면 보통 90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석 달. 그러니까 만약에 5월 달에 갔다면 8월 달쯤에는 들어와야 이제 그 비자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들어와야 되고, 만약에 다시 가고 싶으면 뭐 다시 또 관광비자로 가면 또 3개월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관광비자가 아니고 그냥 무비자로 가면. 그렇기 때문에 무비자로 갈 가능성이 있죠. 무비자로 갔으면 3개월 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대로 관광비자라고 한다면 관광비자는요, 정말 고무줄입니다. 어떤 거는 미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짧게 주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른 의심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길게는 6개월짜리도 줍니다. 관광비자는. 그런데 3개월 정도는 노비자로 갈 수 있는데 굳이 뭐 관광비자 신청해가지고 뭐 15일짜리, 한 달짜리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3개월 미만이라면 그냥 갔을 것이고, 무비자로. 3개월이 넘으면 관광비자를 받아서 6개월까지 해서 아마 6개월짜리쯤 받았을 것이고, 직전 국정원장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본인 말대로 싱크탱크 초청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다. 근데 이게 방문연구원, 비지팅 스칼러라고 흔히 얘기하죠. 비지팅 스칼러로 해서 그러면 대개 뭐 한 1년 또는 1년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J1 비자로 가야 됩니다. J1 비자로. J1 비자 미리 받아놨을 수도 있죠. 이거는 개인정보라 누군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그러나 글쎄요, 뭐 외교부는 알고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비자 지위가 뭐냐에 따라서 서훈 전 국정원장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결정이 되는데, 문제는 본인이 뭐 진상규명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귀국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러면 결국 도피의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요. 서훈 책임론, 더군다나 최근에 이 두 가지의 이 핵심 이슈에 대해서 본인이 다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해외 도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하루빨리 서훈 전 원장 문제에 대한 뭐 예를 들어 비자를 무효화한다든지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북한 귀순 여부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했다든가 직권남용을 했다든가 하는 의심이 있으면 당연히 비자 무효 처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여권 무효죠. 비자는 뭐 미국이 발급하는 거니까 여권 무효 처분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점에서 지금 들어오겠다, 귀국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해외에서 이런 식의 입장 표명만 미국에서 하고 궁극적으로는 들어올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훈 책임론 얘기를 했는데, 특히 서훈 전 원장, 서훈 전 실장의 그 비자 문제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부분,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한다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서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